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은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림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무기토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토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의 배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격국을 알면 용신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의 부기, 빈천, 그 다음에 사주가 좋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 음목이 되겠죠.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은 양목, 오늘 을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월, 월지, 인목은 양목이 되겠죠.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목이 목을 보다 보니까 저거는 겁재 이렇게 돼서 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된 겁재격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준걸록격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이 되는 것이 맞지만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왕한이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월령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목이 양화를 봤으니 저거는 상관이고 상관격인데,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화 진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화 진상관격하고 이 목화 가상관격하고 진상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붙은 진상관과 가짜가 붙은 가상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이거는 설기태과가 되는 국세를 말하는 것이고,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니까 이 경우에는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식상상관이 이건 설기태가 아니라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설기태가는 일간이 약해져서 안 좋다라고 봤을 때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왕한 일간의 기운을 상관이 융통성 있게 설에서 막히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성을 용신으로 치용한다라고 보면, 가상관격은 그 상관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과 가상관격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기 때문에 조후의 의미가 있다.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을목이 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고 맹아라고 해서 새싹이 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줄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먼저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따뜻하게 조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초춘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고, 이렇게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얻게 되면 이거를 목화통명이라고 이렇게 명칭하죠.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운 그런 형상이 되겠고, 이렇게 목화통명이 되면 총명달사라고 해서 사람이 총명하고 머리도 좋고 언변도 잘 좋고 뭐 잘생긴 사람들도 많죠. 똑똑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에 병화를 얻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인월의 을목이 마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를 아울러서 얻게 되면 이 수는 목을 갖다가 윤택하게 뿌리를 윤택하게 해서 양분을 주게 되면 을목이 좀 더 튼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병화 개수를 용신으로 치용하게 되는데, 월간 보게 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목이 좀 더 왕해진다. 이거는 등락개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간이 을목이 왕할 때는 간목을 본다고 해서 등락개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 을목의 그 기량을 갖다가, 기세를 갖다가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한죠. 그래서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에 설기순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단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연지 진토를 얻었고요. 일지에는 뭘 얻었습니까?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토와 습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건토는 대표적으로 술토와 뭐가 있습니까? 미토가 되는 것이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축토와 진토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축이 아니라 술토, 미토였더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건조한 사주가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진토,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물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국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개수가 한 점 정도 있었다고 하면 뭐 좀 더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축진의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요. 병화를 봐서 목화통명된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자, 생시에서 어떤 생시를 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길흉화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병화 두 개에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뭐 과하다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축합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수기를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진토, 축토의 자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인월이기 때문에 좀 한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수 운이 나쁘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금수보다는 목화운이 좋은 것이고, 똑같은 병화가 생시에 투출하는 병술시는 반대로 이거는 축진 두 가지밖에 없죠. 자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술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가 됩니다. 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병자시와는 달리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토 뭐가 됩니까?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금수보다 이건 목화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무인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축진의 수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토인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의 기운을 누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다 그러면 인성이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경진시 또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빗주인 것은 경금, 신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그것도 시간이 이렇게 을목하고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경금 또는 신금이 을목을 극하게 됩니다. 물론 병화가 있어서 상관으로 이렇게 관을 제어하는 상관 제살하는 구조는 되겠지만은 그래도 언젠가 이 경신금에 의한 피극을 을목은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생각해 두시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금이긴 하지만 신중 임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다음에 축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습한 그런 사주로 볼 수 있죠.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축시도 유축해금해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좀
또 고려해 봐야 될 생시가 좋은 쪽으로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는 축미충이 됩니다. 그러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박살이 나겠죠. 축 중 개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개수는 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근슬쩍 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수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요. 이 상태에서는 금순으로 가면 너무 한습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건조해져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남자로 태어나도 안 좋고 여자로 태어나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자시, 정해시, 병자시, 병술시 또는 정해시 같은 경우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정해시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남녀 모두, 개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녀 불문, 경진시, 신사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